먼저 문제 1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식 녹지 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녹지 계통에 대한 요 뜻 설명도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녹지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죠. 미국의 인디아나폴리스, 그리고 바인의 산림 및 초대지, 소련의 신도시 계획,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 중에서 위성식의 녹지 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 제가 책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책의 파트 2 조경 계획 용어 설명, 거기에 2-2 기본 계획 찾아보시면 그쪽에서 표로 제가 정리해 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위성식에 해당하는 도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1번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는요, 방사식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바인의 산림 및 초대지는 우리는 바인이라고 잘 안 하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이라는 도시에서의 산림 및 초대지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역시 환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련의 신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평행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문제 4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보시면 태칠한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 등이 서로 섞여있는 유기층을 말한다. 다음 중 태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이 태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태치를 지금 한글로 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 원래 영문으로 된 단어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단어가 대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더 어려워했죠. 한자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뜻은 다행히 설명을 해줬죠. 살아있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이 서로 섞여있는 유기층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태치의 특징,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 스캘핑을 생기게 한다 하는데요. 영문으로 뜻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좀 후보지만 땜빵 이 정도가 되겠죠. 스캘핑 역시 잔디에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깎기가 과도하게 돼서 움푹 존파 먹은 것처럼 돼 있는, 존파 먹은 것처럼 돼서 색깔이 변해버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드렸듯이 스캘핑이라는 게 깎기, 잘못된 깎기 작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깎아 있는 그 잔해, 뿌리, 줄기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분이나 양분 같은 게 흡수가 안 돼서 생겨버리는 그런 층이에요, 층. 부직포층? 이런 것처럼 되는 것이 요 태치인데 요거와는 관련이 멀다 이런 얘기죠. 태치층에 병원균이나 해충이 기거하면서 피해를 준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르고 남은 잔디들 이런 것들이 잔디 사이사이에 끼게 돼요. 거기에서 통기 또는 수분 흡수 이런 게 저해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가 안 되고 수분 흡수가 저해되고 그러면 역시 병원균, 해충 이런 것이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2차 피해를 더 입힐 수 있다. 태치 맞는 얘기고요. 탄력성이 있어서 그 위에서 운동할 때 안전성을 제공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표면 위에 부직포층처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밟았을 때는 어떤 탄력성을 줄 수가 있겠죠. 소수성인 태치의 성질로 인해서 또 용어가 어려운 게 나왔죠. 소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소수성이라는 거는 물과 섞이지 않는 그런 성질을 얘기해요. 수분 전달을 방해한다. 그래서 잔디를 말라 죽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 태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은 생육 조건에 따라 양수와 음수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역시 수종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수종의 특징, 그 중에서 관상적인 특징이 아니라 생육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수목 재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필수적으로 나무의 성상을 아셔야지 구분이 쉽다고 했고요. 성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주로 되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관상적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태적 분류가 있겠죠. 여기서 관상적 분류라고 하는 거는 뭐 하얀 꽃이 피는지, 관목인지 교목인지, 울타리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뭐 키가 얼마큼 큰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생태적 분류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온 양수와 음수의 구분이라든지 또는 호습성, 호건성 또는 내연성 또는 내한성 여러 가지 염분, 추위 이런 걸 견디는 능력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 생태적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생태적 분류인데 지금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수종들 중에서 어떤 것이 양수고 어떤 것이 음수인가 이 많은 우리나라 이 많은 수종들을 모두 다 외우기는 역시 힘들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 일치하지는 않아도 어떠한 일관되는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양수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빛 요구도가 높은 수종들은 꽃이나 이런 열매 등이 화려하고 색상이 아주 눈에 띄고 열매가 빨갛고 꽃이 하얗고 많고 주로 감상 대상이 열매가 되거나 꽃이 되는 것들 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 배, 뭐 버찌 뭐 다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과실류들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거의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수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 조건에서 살기 때문에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빛이 충분하게 들어오는 환경 조건에서 사는 이런 나무들은 각 잎 면적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라는 세포를 많이 밀도를 높여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조금 밀도가 낮아도 양 자체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색이 옅어요. 잎색이 옅단 얘기는 연록색이나 연두색 이런 계열이 많습니다. 반대로 음수는요. 같은 면적에도 빛이 적게 들어오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엽록소의 밀도를 높여서 효율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빛으로도 이 나무는 생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잎색이 진하게 됩니다. 딱 봤을 때도 완전 짙은 녹색 독일가목비 사진을 제가 같이 넣어놨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좀 아주 암녹색을 가지고 있죠. 어두운 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대부분 음수일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옅은 색의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양수일 확률이 높고 꽃과 열매가 화려하고 크고 탐스럽고 이런 것들은 양수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이 나무의 생김새를 알고 있다면 추측이 가능하겠죠. 보기를 같이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무궁화, 2번 박태기나무, 3번 독일가문비, 4번 산수유. 무궁화,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무궁화는 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탐스럽고 한 나무에 아주 가득 핍니다. 이 나무 꽃이 많죠. 이런 것들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에 해당이 되겠죠. 박태기나무 사진 보시면 얘는 4월달에 지금 꽃이 핀 사진이에요. 이 나무 역시 양수에 해당하겠죠. 다음 3번 독일가문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음수죠. 산수유 보시면 역시 3월에 꽃이 핀 사진입니다. 3월달에 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양수에 속하는 수종이다. 답은 독일가문비가 되겠죠. 다음 문제 8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 중 아황산가스에 대한 강한 수종은 특별히 아황산가스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낸 거는 자동차 배기가스 거기서 나오는 주된 유해 물질이 아황산가스예요. 그래서 이 아황산가스 도로가에 심기에 좋은 나무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보기를 같이 볼게요. 1번 양버섯나무, 2번 삼나무, 3번 전나무, 4번 단풍나무. 여기서 가로수로 쓰는 도로가에 쓰는 나무, 흔한 나무 모두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양버섯나무죠. 삼나무 같은 경우, 전나무 같은 경우 상록, 침엽, 교목으로서 산지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풍나무 오답 같이 보시면 단풍나무는 공해, 배기가스에 매우 약하고요. 물론 도로가에 심기는 하죠. 공원용으로도 심기는 하고요. 하지만 생태적 특성이 공해에 강하거나 이런 특징은 갖고 있지 않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정원 양식은, 제가 사진을 같이 첨부를 했는데요. 일본 정원 양식의 변천사는 첫 번째로 회유임천식, 그 다음에 고산수식, 그 다음 다적, 그 다음 축경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회유임천식 같은 경우에는 경창시대, 고산수식은 실정시대, 그리고 세 번째 다종양식은 어떤 시대냐? 도산시대. 마지막 축경식은 근대 명치시대. 이런 식으로 순서와 각 시대의 명과 그리고 대표적인 정원 양식, 이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고산수식이 가장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에는 제가 지금 고산수식을 넣었어요. 이거는 지금 용안사의 방장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수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목 사용 안 하고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드라이 랜드스케이프, 서양에서는 드라이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럼 어떤 걸로 꾸미는가? 돌, 왕물의 배치 끝입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조경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때, 이거는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공공의 조경이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답을 찾자면 근세가 되겠습니다. 크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군주시대는 언제일까요? 4번의 군주시대는 중세가 되겠죠. 고대, 중세까지는요. 왕, 귀족, 어떤 특정 지배 계층에서 거의 향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대 무엇 때문에? 산업혁명, 도시화 이런 것 때문에 공공의 조경이라는 게 크게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다음 15번 문제 역시 조경사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조경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교태전 후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교태전 후원에 다른 이름이 있죠. 다른 이름은 아미산원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기부터 읽어보시면 화계가 있다. 화계라는 거는 계단식 화단을 의미하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이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이렇게 1층, 2층, 3층 층이 보이게 만드는 화단, 계단식 화단, 화계라고 합니다. 상량전이 있다. 무슨 전으로 끝나면 건물입니다. 건물 이름입니다. 경복궁 교태전, 건물 이름이죠. 이 교태전 옆에 상량전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아미산이라 칭한다. 정원 자체를 언덕 모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미산이라고도 하고요. 언덕 모양이라는 거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 언덕 모양의 산 모양의 정원을 꾸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굴뚝은 육각형이 4개가 있다 하는데요. 육각형의 굴뚝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에서는 한쪽이기 때문에 2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육각형 굴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 18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경화성 수지의 종류와 특징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열경화성 수지에 대한 내용을 이 앞에 2022년 2회 40번에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크게 이 수지를 2가지로 나누는데 열경화성, 열가소성 이 2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열경화성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열가소성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이런 종류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설명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면은요. 강도, 전기절연성, 내산성, 내습성 모두 양호하지만 내알칼리성이 약하다. 페놀은 내산성이 양호한데 내알칼리성이 약한 것, 이것이 특징이고요. 멜라민, 맞는 얘기예요.
멜라민은 그릇 용도로 주로 많이 쓰는 요소 수지와 같으나 경도가 크고 내수성은 약하다. 요소가 뭐냐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흔하게 생활에서 접하는 거는 돼지본드 있죠. 그게 이제 요소 수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굽고 나면 상당히 경도가 크죠. 경도라는 건 단단한 정도예요. 이건 멜라민은 조금 내수성이 약하다. 이거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데 일단은 보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읽어보시면 우레탄 수지. 우레탄은 투광성이 크고 내구성이 양호하며 착색이 자유롭다. 우레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죠. 투명성이 거의 없어요. 투명도가 낮고 색이 어두운 경우 많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이 나온 투광성이 크고 내구성이 양호하며 착색이 자유롭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크릴 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구성은 양호하다. 여기는 이 설명은 맞아요. 하지만 착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4번 실리콘 수지 같이 살펴보시면 실리콘 역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재료이죠. 500도씨 이상 견디는 유일한 수지, 내수성, 내열성, 매우 우수, 방수제나 도료나 접착제. 전기자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열 절연성, 전기 절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답이 3번 우레탄 수치가 되겠습니다.